오늘은 약국 현장에서 약사님들이 가장 자주 받지만 또 가장 곤란할 수도 있는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유산균은 단일균주가 좋나요? 복합균주가 좋나요? 10종, 20종 들어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 아마 약사님들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고객분들은 보통 유산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들 계시죠. 그런데 오늘 소개할 최신 논문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단순히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임상적 신뢰성은 오히려 단일균주에서 더 높다라고 말이죠. 2025년 Curious 저널에 발표된 최신 리뷰 논문 Single Strain vs Multiple Strain Probiotics The Clinician's Choice, 즉 단일균주 대 복합균주 프로바이오틱스 임상의의 선택 기준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도 주경미 박사님과 함께 임상가 관점에서 이 논문을 깊이 있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논문은 프로바이오틱스 선택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해주는 매우 실용적인 근거 중심의 리뷰입니다. 특히 임상가 입장에서 어떤 유산균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단일균주와 복합균주를 비교해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LGG처럼 연구가 매우 많이 축적된 단일균주가 왜 임상에서 선호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는 논문이라서 약사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네, 그럼 핵심부터 짚어볼까요? 논문이 제시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임상적 신뢰도는 단일균주가 더 높다. 복합균주는 보장된 효과보다 예측 불가능성이 더 크다. 즉 많이 넣었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근거가 확실한 단일균주 하나가 검증되지 않은 여러 균주보다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문은 왜 단일균주가 임상적으로 더 신뢰도가 높다고 설명하나요? 핵심 이유는 일관성입니다. LGG 같은 단일균주는 어떤 균주인지, 어떤 용량인지, 어떤 질환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이 수십 년간 반복 연구로 검증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균주는 용량 반응 관계, 안전성, 효과의 크기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복합균주는 각 균주의 역할이 불분명하고 배합 비율이 연구마다 다르기도 하고 균주 간 상호작용이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균이 작용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건강 정보에서는 복합균주 안에서는 균들이 서로 싸운다. 이런 표현도 본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도 그런 내용이 언급되나요? 네, 균들이 서로 싸우죠. 이 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다뤄집니다. 논문은 복합균주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균주 간 상호 저해입니다. 안타고니즘이죠. 어떤 균은 다른 균의 성장을 억제해서 제품에 들어있는 균수가 실제로는 그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생존율 불균형입니다. 각 균은 위산, 담즙 저항성이 달라서 많이 넣어도 어떤 균은 장까지 거의 도달하지 못합니다. 셋째는 기능적 혼란입니다. 여러 균주의 효과가 뒤섞여 있어서 개별 균주의 기능을 평가하기 어렵고 임상적 재현성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임상가들은 점점 단일균주를 선호하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네. 근데 또 규제나 품질 관리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죠. 맞습니다. 이 논문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단일균주는 균주 동정, 배양 조건, 품질 관리 기준 이 모두가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LGG ATCC53103처럼 주소가 있는 균주는 품질과 정체성을 명확히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복합균주는 균주마다 배양 조건이 다르고요. 생존 곡성도 다릅니다. 포장 내 변화율도 달라서 실제 제품 속에서 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장하기 어렵다라고 논문에서는 지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논문이 임상가에게 제시하는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논문은 임상가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근거가 명확한 단일균주인가,
ATCC 등록 등 출처가 분명하고 연구가 반복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상 목적에 맞는 균주인가, 설사, 감염, 아토피, 인지기능 등등 질환별로 근거가 있는 균주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합균주는 근거가 충분한 경우에만 사용하고요. 근거가 없거나 재현성이 낮다면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단일균주에 기반한 선택은 리스크가 낮고 근거는 명확하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논문을 통해 아주 명확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유산균은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연구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효과가 반복 검증됐는지라는 것이죠. LGG처럼 근거가 축적된 단일균주는 효과, 안전성, 재현성 모든 면에서 임상적으로 가장 예측 가능한 선택지라는 것을 연구 결과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지금 시장에는 균종, 균수, 코팅 기술을 강조한 수많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사와 임상가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균주의 정체성이 명확한가, 임상 근거가 반복해서 검증되었는가, 효과의 기준이 숫자가 아니라 재현성인가. 이 세 가지를 충족할 때 그 유산균은 진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LGG가 오랫동안 단일균주의 대표 주자로 인정받는 이유도 바로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근거로 상담할 수 있는 논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9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단일균주와 복합균주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감각이나 마케팅이 아니라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선택하는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유산균은 많이 넣었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균주를 왜, 어떤 목적에서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그 기준을 가장 충실히 만족하는 예로 LGG가 왜 계속 언급되는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논문 읽어주는 약사와 함께 진행자 진성무였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단일균주 락토바실리는 아토피 치료에 효과가 있는가를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